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트위터를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만이 지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분쟁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더 심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게 조만간에 종식될 거라고 왜 언급을 하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도 왜 그런지에 관해서 언급도 드릴 거고,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이더리움 포스 전환에 관해서 조금 이제 심도 있게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낸스 US에 UST가 상장된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미 바이낸스 인터내셔널에는 이미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 바이낸스 US까지 UST가 들어간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달러의 힘이 분산돼서 각종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구나. 아주 천천히. UST라든가, 그리고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사실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 지금 거래될 수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된다. 진짜 많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급등했다가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손절 금지라고 써놨는데 아직까지 굵은 두 개의 호재거리가 남아 있어요. 작용할 수 있는. 하나는 코인베이스 상장과 가장 중요한 건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니어 프로토콜에서도 발행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시장 엘리트들한테 검증이 이미 끝난 확실한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묻지마 투자 하신 분이 아마 고점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어설픈 가격에 손절해서 다른 급등 코인으로 가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이 코인이 급등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입절을 하세요.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4월 13일 날 뉴스가 나왔거든요. 대만은 지금 중국 침략 대비 대만 국방부 전시용 국민 국방 수첩을 발간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만은 지금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마 이런 일이 발생될까?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에? 라고 의심을 하지만 사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대만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KBS 시사기획창에 어저께 제가 푸틴의 땡땡 해가지고 그거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서 언급해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사기획창이란 이 프로그램을 저도 종종 보고, 와 진짜 이 프로는 진짜 잘 만든다. 공중파에서 우리가 흔하게 필터링 안 돼서 접하기 힘든 내용들을 이 PD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란 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아마 보시면 유튜브에도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보다는 한 발 물러나는 그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이 사실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와요. 제가 기존에 작년서부터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이제 그냥 공중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살짝 지나가는 의미로 다뤄줘요.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이 대만에서 왜 그 안전보장 수첩에 관해서 왜 발간했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군사적 위기로 인해 가능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12일 발간해 관심이 쏠린다. 대만은 최근 예비군 훈련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병 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연합보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가 발행한 전민 국방 수첩이라는 이름의 이 매뉴얼은
국민들이 위기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았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지금 내수 시장을 키워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기간 산업으로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입장이에요. 텍사스에 SK를 뭐 끌어다가 안착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했고 이미 성공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텍사스에 제가 알기로는 파운더리를 거기다 장착하려고 지금 모든 과정이 맞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을 했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만을 사실 노렸던 이유가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그거는 뭐 따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은 TSMC라는 반도체 회사하고도 저는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연말이 가을께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 이게 발생된다면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게 봉합이 되면 다음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트리거가 되는 거는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모든 상품에 다 사용되어져. 현관문에 하다못해 뭐 TV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뭐 드론이라든가 각종 컴퓨터라든가 채굴 장비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다 쓰여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중고차 가격, 하다못해 중고차 가격이나 모든 기계, 설비 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도래하지 않을까. 물론 뭐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도 사실 이 문제가 도모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뭐 스위프트 얘기도 뭐 그건 뭐 입이 닳고 마르도록 제가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짚고 넘어가고, 그냥 이거를 위주로 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뭐 스위프트 제재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으신 거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안보연구센터 부소장 마이클 혼제커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 대만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무기 보유. 자, 그것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한대요. 미국에서. 자, 충분한 무기 보유. 실제로 무기를 많이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상 방어력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만 국민의 방어력 강화를 꼽았다. 자, 지금 어쨌건 미국도 손해볼 게 없는 입장이에요. 현재 입장이. 대만 국방수장이 중국 위협에 군 의무 복무 기간 1년 연장 시사 3월 24일 날 나온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죠. 대만이 갑자기 스탠스를 이렇게 강력하게 국방에 관해서 힘을 쏟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5.9%가 찬성했다. 자, 여기 어쨌건 이렇게 뭐 강행을 하겠죠. 그리고 GKC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언급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 언급 드렸는데, 이분이 알렉스 타바록이라고 하는 이분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 뭐 교수님이시래요. 경제학부 뭐 교수님이시라는데, 이분이 그런 언급을 하시네요. 제2차 수정안의 유사한 이하로 암호화 수정안. 그래서 개인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G캐시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교수님들이 G캐시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G캐시는 22일 날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홍보 영상을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일 날부터 먼저 시작해서 G캐시 미디어에서 뭐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라이즌 코인은 크레딧 코인하고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뭐 요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봐가지고 어쨌건 두 개 다 괜찮은 코인들이니까 끝까지 잘 버텨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크레딧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블랙록하고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USDC
를 찍어내는 서클사, 서클사에 4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테라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배후엔 비하인드에는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그거는 뉴스에 보셔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루나 코인이 급등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여기도 보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엘리트 최상부에 있는 그 정도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최고 자산 운용사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통틀어서는 블랙록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서클사에 왜 돈줄을 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DCG 그룹하고 또 관련돼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주되게 공급해주고 있는 메인 핵심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달러 차트인데 누군가 이걸 어필을 하더라고요. 달러 인덱스 DXY가 이제 고점을 찍고 100 위 이상으로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가상자산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5시간 전에 이 차트를 올렸고, 인컴 샤크는 알트코인이 단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알트코인 마켓캡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인 건 맞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금의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의 방향성이 아직 100%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봤는데 0.5% 금리 인상을 해서 1.5% 금리 인상이 됐어요. 금리가 책정이 됐어요. 기존에는 1%였는데 0.5% 금리. 그래서 미국에서 설상 만약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 강하게 이미 시장에 얘기를 해서 시장에 미리 선반영돼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상 5월달 초에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한테 어떤 분이 댓글에 어떻게 이게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언급을 하냐, 이 분쟁이 종식될 거라고 언급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언급을 하시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너무 강하게 이런저런 미디어들이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얘기는 어쩔 때는 우리가 45도 각도로 틀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영국 미디어예요. 서방 미디어의 대표적인 블룸버그나 특히나 이 영국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2, 3주 안에 더 거세질 거야. 어떤 이 분쟁을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화학무기에 관한 어떤 그런 공격도 그 컨펌됐다는 게 어떤 보고가 됐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사실 이게 뭐 밝혀지지 않은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극심하게 지금서부터 일주일간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시기가 되면 봉합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말고도 유튜브 상에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경제학자는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견해를 피시는 분들이 아마 몇몇 분들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포스에 관해서 일단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예전에 뉴스 나온 게 있었죠. 비콘 체입 병합에 관해서. 병합이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원투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테스트도 1, 2차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4월 22일 날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서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은지, 포스까지 가는데 괜찮은지 한번 짚고 넘어가서 회의를 한번 할 거고, 또한 중요한 회의가 29일 날 있는 거예요. 4월 29일 날. 그래서 4월 29일 날 난이도 폭탄이 10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난이도 폭탄이 떨어지는 거는 6월 달 말이니까 7월 달이라고 봐요. 그래서 4월 29일 날 확정이 되면 7월 달에 그냥 정확히 포스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변함없이 진행이 될 거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때 7월 초에 진행이 안 된다면
연기돼도 10월 달에 난이도 폭탄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런저런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안 돼도 연기돼도 10월 달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난이도 폭탄은 이더리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굴자들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사 이익되는 코인들이 몇몇 개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가 있었죠.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과 G캐시 같은 경우는 A식 채굴기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90%의 난이도 폭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채굴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포스가 실제로 7월 달부터 적용이 돼서 이더리움이 묶이기 시작을 하면 인출은 합병 후 최소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코인을 맡기면 코인을 예를 들어 지금보다 아마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에다 코인을 맡기는 거를 아마 그때 가면 이자율이 지금보다 아마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초반에는 10% 정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0%.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는 후에 6%까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코인을 맡기면 상당 기간, 최소 6개월 후나 돼야 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스가 전향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상당 기간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 이더와 스테이킹 보상 모두 최소 반년 동안은 유통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뭐 좋은 댓글 그리고 각자 개인의 견해를 되게 주시는데 진짜 해안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릅 농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릅을 하시는데 저한테 두릅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받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말씀 되게 감사하다고. 근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서 저는 이 댓글을 단 거고 어떤 마음에서 저한테 이렇게 언급하셨는지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요즘 또 빌 게이츠가 천연도 언급하더라고요. 요번 잠시만 풀어줬다가 다시 코로나보다 심각하게 팬데믹 올 것 같아요. 그럼 디지털 화폐 자리는 더 확고해질 거고 그러려고 이들이 팬데믹을 개혁한 거니까요. 찰리님 분별 있는 정보를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언급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팬데믹이 안 올 거다. 또 다른 더 극심한 더 진짜 강력한 코로나가 안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홀렐레 하다가 아마 뒤통수를 아마 세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게 리세션을 불러올지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제2의 강력한 코로나 시기가 도래해서 이게 될지.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을 정도까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엔데믹이 잠시 동안 인류한테 온다면 진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아마 초월하는 거품이 분명히 끌 거예요. 주식이 됐던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더 강력한 코로나와 대만 문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그때는 우리가 잠시 진짜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보다 대만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면 그거는 아마 초특급일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랑 벌써 중국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 무한하게 쏟아지지만 그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찰리님이 가치 있는 정보로 강의를 제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제가 뉴스와 뉴스를 이렇게 맥을 잇는 어떤 그런 퍼즐을 맞히는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런 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인정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감사하죠. 제가 그 힘에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건데, 지금 로컬은 심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지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살기 너무 힘들다고. 길을 지나다 줄을 길게 선 마켓들이 종종 보이는데, 분명 경기가 살아나서 이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봐서도 그렇고요. 코인을 투자함으로써 전 은퇴 시점이 더 빨라진다는 답이 나왔고, 그러함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멀리 보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명하신 거죠. 네, 미리 준비를 하시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 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서민들에겐 지금이 가장 부유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더 힘들어져요. 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더 들어갈 직장은 없고, 임용고시 통과자들도 지금 들어갈 학교가 없다라고 뉴스 보셨잖아요. 다 맞물려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쓱 지나가는 김에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투자 금액보다 매도가가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OTC 심볼에 있는 코인들이 ETF가 되는 시점에 매도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겠습니다. 운이 없으면 인내라도 있어야지.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OTC 심볼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들어있다. 중요하죠. 근데 OTC 그러니까 OTC를 통해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래량을 빼고 그들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폭락장이 온다, 어쩐다, 저쩐다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 이제 보이지 않게 그들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잘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서 그냥 놔두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른다는 것을 안 1인입니다. 이더가 5만 원일 때부터 50만 원대까지 사모으고 지금까지 있었더니 젊은이처럼 스마트하진 못해도 인내심에는 자신 있네요. 찰리와 함께하니 속편이 기다립니다. 고마움. 해서 저도 이제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사람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5만 원에 사신 분이 7만 원에 매도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이 50만 원을 넘어서 지금 1 이더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막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장투한다는 의미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두는 의미가, 사실은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뭐 루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내가 단타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뭐 두세 배 됐었을 때 원금을 빼는 거는 맞는데 100%다 익절을 내버리면 큰 후회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코인들도 분명히 비트와 이더가, 루나가 가격적으로 보였던 퍼포먼스가 보여지는 그 구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어느 순간 버블이 막 이렇게 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시장이 도래를 하면 그때 근데 진짜 정신 차려야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들 되시고,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